네, 전화드린 대로 이제 금광원이 날로 교묘해지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실제 보이스피싱 범의 이 실제 목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요, 이 보이스피싱 범의 실제 목소리 직접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검사입니다. 통화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제3자 없는 조용한 것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저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는데 소환장 발부할게요. 일단은 출석하셔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검찰을 사칭하면서 소환장 발부하겠다. 이렇게 전문 용어까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야 법률 전문가다 보니 예. 저 얘기를 직접 들으면 좀 웃음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안 대부분 그래요. 분들은 이제 검사, 또 금감원, 네. 그다음에 국세청 이러면 일단 겁부터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소환장을 보낸다. 그리고 법률 용어들을 막 써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겁을 먹다 보니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저기서 그런 얘기 나왔죠.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가 섞이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인데 그걸 왜 이럴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아, 옆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예. 이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저 과정에 어떤 과정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수법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국을 사칭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러는 건가요? 사실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는 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피해자들을 속이기가 더 쉽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사기관 중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그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의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에서 전화를 왔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리적 위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나아가서는 심리적 지배 상태, 네. 즉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장윤조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수사기관 연락인지 아니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이거는 일반 시청자한테 어떻게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냥 전화를 한번 끊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그냥 끊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통상적으로 저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전화 그렇게 흔치도 않을 뿐더러 네. 네.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강압적으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일단 두렵잖아요. 그런 네. 전화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주변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반드시 거치는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럼 저 변호사랑 얘기를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변호사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보통 저기서 전화를 못 끊게 하고 고립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자기 것도 아니고 지인의 이름에 계좌 정보까지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일단 검찰청에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예. 그 전에 무슨 거래 정보를 보내라거나 개인 정보를 보내라거나 네. 하는 거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간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끊으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네. 안 끊었는데 갑자기 뭔가 개인 정보나 이런 무슨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순간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검찰에 자꾸 사칭하면서 실제 수사기관들도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다 보면 진짜 실제로 피해자들을 소환해서 통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실제 전화를 했을 때 어디 경찰서에 누구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항상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네. 수사기관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본 후에 정말 수사기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제 의심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입금하게 네. 됐다.
이런 사기범들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잠수를 타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범들의 특징은 돈을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대부분 다 대포 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거 뭔가 내가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지급정지 요청을 예. 하셔야 되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급정지 그것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현실적으로 저 보이스피싱범이 잡혀도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뭐 전화를 걸거나 하는 사람들은 직접 돈을 받는다기보다 그냥 수거책이나 통화책의 일부기 때문에 네. 예.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네. 돈을 돌려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네네.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를 일단 끊어보고 확인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예. 만약에 전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전화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사실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금융정보 요구에 일절 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 계좌번호라든지 뭐 네.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금융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현금 지급기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또 예금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도 절대 해서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대포 통장이라서 네. 돈을 찾기 무척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안타깝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사기당한 경우 이걸 돌려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형사 피해자로 이제 그 과정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예. 있는데 그건 네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돈이 있겠습니까? 뭐 대부분 저쪽에서 지금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범들 같은 경우. 예. 네.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당하면 이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기 어렵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했다 싶으면 해당 은행 콜센터에 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빨리 112에 신고하셔서 범인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이스피싱이 오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다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